네, 말씀하세요. 현대자동차 본사로 가자. 4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뜨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Oh, I wanna stay right here, chilling with my friends for another year.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Come on, turn your hate into poetry, painting about.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버튼식 기어를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 번거롭습니다만 조금 써보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 기어 노브가 없어져서 툭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수납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훨씬 낮죠. 근데 예전 현대자동차 스티어링 휠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림 두께가. 예전에 스티어링 휠이 두껍다가 이 부분 정작 손에 잡는 부분 너무 얇았었거든요. 이 손에 쥐는 부분이 두꺼워진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다른 부분의 두께도 더 두꺼워졌고요. 예전에 한때 이 3스포크 타입이 상당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3스포크를 씀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줬었는데 스포티한 성격일수록 이런 3스포크를 더 많이 썼었잖아요. 벤틀리를 보더라도 뮬사는 스포크가 4개고 컨티넨탈 GT는 3개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를 했었는데 소나타를 비롯해서 요즘 또 3스포크를 벗어나 약간 또 4개를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유행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칼럼니스트시죠. 류청희 선배님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동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형님 카레 애청자. 아유,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에 먼저 운전을 하셨잖아요. 네. 소감 어떠셨어요? 일반적인 중형 세단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스타일의 너그러움과 안정감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율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소나타라는 차 자체가요. 네. 되게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무채색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모나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소나타의 성격에 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차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운전해야만 하는 그런 차여서 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좀 무난함을 깔고 가되 이번 모델 말고 전 세대가의 LF 소나타죠. LF 소나타에 오면서부터 네. 어떤 그 주행 질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었던 그렇죠. 이전 세대와 조금 더 차별화되는 네. 그런 질감을 만들었었던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이 DN8 소나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특성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네. 모난 부분들을 조금 더 둥글리고 긴장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긴장감을 더하는, 그래서 조금 더 찰지게 만드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LF 소나타가 기존 소나타에 비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이 정도였다면 네, 얘는 일단 LF 소나타는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좋아진, 조금 더 세련돼진 그런 느낌?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사실 YF에서 LF 넘어올 때만큼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느낌은 분명합니다. 그 반면에 주행 느낌은 크게 차이가 없고 조금 나아졌는데 디자인은 상전벽해죠. LF 때랑. 예, 예. 어떻게 보면은 YF 전에 NF에서 YF로 넘어왔을 때 정말 그때 맞아요. 바뀐 게 정말 성전벽해라고 표현하기 딱 좋았던 그런 변화였잖아요. 네. 이 LF에서 이번에 DN8로 넘어오면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전벽해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몇 마력인가요? 160마력이요. 20kg/m. 그 출력과 토크를 다 쓰는 것 같으세요? 낭비 없이 쓴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글쎄요.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크게 힘 흘리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 엔진 회전 질감이 그렇게 매끄러운 건 모르겠죠. 그리고 치고 나가는 느낌도 제가 킥다운을 유도를 했다고 해서 펀치감을 느낄 수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딱 패밀리 세단으로서 편안하게 달리는 용도에 훨씬 더 적합한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차를 사서 보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체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엔진에 돌아가는 느낌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변속기라든가 그런 달리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낭비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요. 네. 사실 그런 점에서 스마트 스트림이 되게 장점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엔진들하고는 아예 설계 개념부터 좀 달리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면에서 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만든 엔진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거든요. 그 열 관리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네. 사실 소비자들한테 자동차 회사에서 말하길, 야 우리가 이제 효율을 이만큼 높였고 기름을 이만큼 덜 먹게 만들었으니 출력이 좀 떨어져도 참고 타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요즘 밀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이 크게 성능 면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아, 효율을 추구했음에도 성능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기름은 덜 먹으면서 혹은 효율은 높아졌으면서 똑같은 성능을 유지해 줬으니 그게 장점인 거죠. 한편으로 보면은 성능과 효율에 어떤 접점을 잘 찾은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네. 여유가 적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 만한 엔진이 어떻게 보면 1.6 TGDI 엔진이 될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하반기가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뭐 아쉬운 대로 이 정도 선의 성능과 효율을 경험할 수 있는 2.0 스마트 스트림 G 모델을 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소나타 디자인은 엄청 마음에 들었어. 근데 좀 성능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몇 개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놔볼게요. 보통이에요. 별다를 거 없어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사실 그 엔진이 뽑아주는 출력이나 변속기의 변속 속도나 이런 거는 인상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보통인데, 그냥 그래도 장점이라고 꼽고 싶은 건 저 계기판의 현재 단수를 크게 표시해 주는 건 상당히 좋네요. 그 기존의 2.0 엔진과 비교를 하면 마력이 3마력 줄어들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3마력 줄어드는 것만 가지고 차가 좀 덜 나가네 이렇게 느끼기는 쉽지 않고요. 또 자동차가 잘 나가고 덜 나가고의 느낌은 마력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무게라던가 기업이라던가 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가는 느낌은, 지금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는 느낌은 아마 마력이 줄은 거 가지고 덜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최근에 아반떼도 그랬고 K3도 그랬고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을 상당히 밀고 있잖아요. 차세대 엔진으로. 네. 근데 1.6에는 보통 그 IVT라고 이름 붙인 무단 변속기를 짝지었었는데, 지금 얘는 스마트 스트림 G2.0, 그러니까 가솔린 2.0 엔진을 넣으면서 기존에 쓰던 6단 자동 변속기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좀 궁금한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또 예전에 1.6 모델에 맞물렸던 IVT의 장점들을 어필했던 걸 또 떠올려 보면, 아마 그 1.6에 맞물렸던 IVT 무단 변속기의 대응 토크가 아직은 지금 이 2.0 엔진의 토크를 받아주기에 충분치 않은가 보다. 않은 게 아닐까, 이런 좀 짐작이 들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6단 변속기로도 어느 정도 그 차의 그 엔진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소비자들이 이 중형 세단 정도 되면은 무단 변속기에서 조금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단 변속기를 고집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냥 6단 자동 변속기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안전빵이긴 해요. 네. 사실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도 없고요. 그렇죠. 이미 또 검증된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중형 세단급에서 CVT 쓰는 차들이,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야 어쩌다 보니 르노 삼성이 있기도 하고, 네. 주로 닛산 계열에서는 중형 이상급 때도 CVT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이렇게 무단 변속기가 중형 세단급 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흔하게 쓰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 IVT를 안 쓴 것 자체는 별로 불만이 없거든요. 네. 근데 6단이라 그러면 요즘 시대에 네.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없지 않죠. 요즘 보통 뭐 신차 나오는 거 보면 보통이 8단, 그렇죠. 심지어 뭐 10단까지 넣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단화 추세에서 약간 좀 뒤진 게 아닌가. 네. 소비자들은 물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8단 자동 변속기 같은 그런 다단화 변속기들의 장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긴 하지만은, 굳이
새로운 거를 넣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네. 바꾸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측면들이 가격 상승도 좀 억제할 수 있고 성능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때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이렇게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요. 네. 5단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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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되나? 안 되네. 업 업 업 다운이 더 빠르네요. 이렇게 갈 때 약간 네. 조금만 더 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답답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 5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항상 현대기아차를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이 드라이브 모드가 진짜 5개나 필요할까 싶어요. 근데 노멀이 없고 커스텀을 노멀로 쓰게끔 해놨죠 보통. 아래급에는 잘 안 들어가는 커스텀 모드가 있다는 게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서스펜션 모드까지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 세분화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게 됩니다. 네. 뭐 전자식 댐퍼라도 있어서 네네. 뭐가 바뀌면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에 따라서 차의 태도가 정말 달라지면이야 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네.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를 이제 바꿔가면서 운전을 해봐도 네. 컴포트 모드를 놔도 에코 모드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코랑 스포츠는 좀 차이가 나죠. 기어를 좀 고단으로 오래 유지한다거나. 예, 뚜요타의 차이가 나죠. 네. 네, 어떠세요? 핸들 느낌은? 여유로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봐도 네.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옆에 타셔서도 크게 이렇게 차가 움찔움찔하는 거 안 느껴지시죠? 네. 네, 지금 꽤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네. 근데 이걸 유격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그냥 여유롭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유격은 정말 허당으로 노는 거고. 부식이든 뭐 스테빌라이저든 잘 받쳐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로 이음에 이런 데 지나다 보면 되게 토도동 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 소비자분들은 좀 단단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죠. 이 모난 부분, 그러니까 날카롭게 톡톡 튀기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은근슬쩍 이렇게 뭉개주면서 넘어가. 각져 있진 않죠, 그 네. 충격이. 아까 뒤에 앉았을 때는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승차감은 확실히 1열이 더 좋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차들이 1열보단 2열이 더 나빠요. 차의 중심에 있는 게 운전자가 더 중심에 있고요. 2열이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나타도 운전석이 확실히 승차감이 더 좋네요. 그 아까 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 차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 말고 차 바닥에 이렇게 떨리는 느낌 있잖아요. 발가락만 간지럽히는 느낌? 아주 미세한 진동? 그게 조금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운전석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주 미세한 진동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승차감도 2열보다는 확실히 1열이 좋아요. 2열과 비교를 떠나서 그냥 소나타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소나타스럽다 할까요? 특별히 모난 구석이 없어요. 되게 승차감 좋고요. 그냥 적당한 표현 없을까요? 소나타스럽다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소나타 안 몰아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이번 소나타를 되게 개성을 많이 부여해서 내가 달려봤더니 엄청 잘 나가요. 변속 속도도 되게 빠르고 되게 딱딱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취향에 더 맞는 그런 소나타를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지금 되게 칭찬하고 있겠지만 실제 소나타 판매량은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칭송받는 인터넷 슈퍼카랑 실제 잘 팔리는 차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무색무취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 소나타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일 것 같습니다. 소음은 상당히 잘 억제시켜 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들은 엔진 회전수가 높이 올라가더라도 양이 확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수준을 고르게 유지를 하면서
그냥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만 들리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필터링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타이어에서 들려오는 소음들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네. 노면 상태가 바뀌었구나, 포장 상태가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지, 이게 막 뚜렷하게 막 공명이 생겨서 올라오고 그러는 것들은 거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인 아래쪽의 방음들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차급에서 만약에 방음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 요번 소나타에서 자랑하고 있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효과가 확 떨어지거든요. 중형 세단을 타실 정도면 이제 좀 차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수요가, 물론 작은 차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되게 이제 음질도 많이 따지는 그런 소비자들이 이제 있을 텐데, 보스는 넣어놓고 자랑했는데 방음이 꽝이면 사실 방음이 안 좋아도 소리가 잘 나게 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리에 양념을 많이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들을 또렷또렷하게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손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음을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방음 잘하는 차들이 좋은 오디오를 달기가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번 소나타를 현대자동차가 출시를 하면서 이 보스 오디오를 꼈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센터 포인트 기술이래요. 근데 그게 보스의 기술인데 뭔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 보통 소리가 스테레오로 녹음이 되잖아요. 사람 귀도 두 개고요. 채널이 두 개로 들어오는데 그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각각의 채널을 소프트웨어로 쪼갠대요. 그러면 실제 차에서 들었을 때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되게 하이엔드 오디오를 추가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고음만 되게 둥둥거리고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뭐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보스 오디오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브랜드마다 세팅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의 보스 오디오는 괜찮게 들리다가도 또 어떤 브랜드에서는 또 그다지 보스의 맛이 잘 안 사는 그런 네. 경우들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아까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렸잖아요. 네. 그때도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바람 소리가 이제 아주 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은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은 비교적 높은 속도로 올라가도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가끔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긴 하지만은 귀에 거슬릴 정도로 큰 음량으로 들리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귀에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고급진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그 소리, 네. 그 정도지 만약에 그 소리가 어디 차에 부딪혀가지고 깨지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리가 뭐 라미네이트 글라스도 아니고 그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것도 아니고 일반 유리를 쓰고 있는데도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라는 거는 뭐 공기역학적으로 좀 잘 다듬었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속도를 넘어서도 일관된 반응을 보여준다. 네. 뭐 이런 성능과 그 다음에 소리가 커지는 것도 일정하다. 네. 뭐 두 가지를 합쳐서 보면 되게 차 만드는 실력이 이건 둘 다 네.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만 이룰 수 있는 성능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까지 안 가더라도 네. 제 연배에서도 느낄 수 있는 발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여서 HDA라고 뜨죠? 차선 유지 정지도 다 켰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양손 양발을 다 떼볼게요. 살짝 차간 거리는 가장 좁게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정 속도를 막 올렸는데 안 올라가요. 그게 지금 구간 단속이어서 너 지금 네가 가자는 대로 빨리 가면 단속 걸리니까 더는 안 올려줘,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산타페 탈 때 서해대교 넘으면 거기가 구간 단속 구간이에요. 막 올렸는데 더 빨리 안 가더라고요. 지금 평균 속도가 88인데 왜 안 올려줄까요? 그쵸, 지금은 앞차 때문에 그렇고 서해대교에서도 제가 빨리 막 가다가 중간쯤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더니 평균 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중앙은 잘 따라가나요? 예. 가는데 예. 지금 조금 있다가 우측 코너가 나타나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또 보나마나 잘할 텐데 자율주행 등급이 요즘 시대에 나와 있는 건 지금 2단계고요. 3단계로 되려면 되게 큰 스텝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스텝 그 2단계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좀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3단계 바로 밑에까지. 되게 잘 따라가네요. 네. 거의 뭐 이 정도면 이제 차에 앞차가 사라졌는데 조금씩 빨리 올라가네요, 속도. 되게 그 스무스하게 속도를 올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손뗀 지 지금 꽤 됐거든요. 별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HDA 모드여서 그렇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일 때는 금방금방 알려주죠. 이 내비게이션 연동 공조장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터널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내기순환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마 이 메뉴에서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K9 출시됐을 때 터널에 들어서면 직전에 자동으로 열렸던 창문도 닫아주고 내기순환으로 바꿔준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시승차를 타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찾아보니까 메뉴에 그 기능이 꺼져 있었고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 뜨네요. 핸들 잡으라고. 계속 안 잡으면 하다 말겠죠. 이제 다 꺼져버리겠죠. 계속 오래...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제됐네요. 네, 시스템이 해제됐습니다. 경고등을 훨씬 크게 올려주긴 하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터널이 나타나면 내기순환 모드로 바꿔주는 거는 앞유리에 와셔액을 뿌렸을 때도 자동으로 내기순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좀 막혀서 실내를 둘러보면 앞쪽에 일단 HUD가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보다 좀 아래급은 컴바이너 타입을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경이 위로 따로 솟아 나오는 타입을 쓰는데 저는 사실 HUD 성애자여서 그 정도만 달아줘도 되게 고마운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단 이게 훨씬 낫죠. 거슬리는 느낌도 없고요.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12.3인치 풀 LCD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딸깍딸깍 바꿔보면 방금 앞차가 출발하니까 띠딩 하면서 알려주네요. 전방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하고. 보통 이렇게 우리 그 신호대기 중에 딴짓하고 있다가 뒤에서 빵 하면 그때 이제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아까 보니까 그래픽이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지금 커스텀부터 볼게요. 커스텀은 상당히 차분하죠. 근데 저는 저 그래픽 바뀌는 게 막 네. 물결이 나오고 그래서 왠지 막 태극 문양 나올 것 같고. 이 RPM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좀 특이하네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푸조가 이제 푸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도 소나타도 바뀌었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풀 LCD를 통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모드를 바꿔도 정보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네. 보통 BMW의 그 LCD 모니터를 보면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정보도 바뀌거든요. 기어 단수를 좀 더 크게 표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에코프로로 놨을 때 RPM을 아예 안 보여준다거나. 네.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LCD 모니터의 장점을 10분 살리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아자동차 K9을 통해서 경험한 바 있는 그 계기판을 통해서 후측방 상황을 보여주는 장치도 소나타에 들어가 있고요. 저만 해도 아직까지는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방향을 그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좀 아직 익숙하지만 시승차를 한 2박 3일 타다 보면 어느새 요것도 익숙해져 가지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시야도 이게 실제로 더 넓고요. 이런 뭐 소나타, 아반떼, 그랜저 이런 차들은 사실 오히려 더 할 말이 없죠. 물론 기능들이야 많지만 주행 성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HD 그랜저 정도까지만 해도 네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부분, 네. 예를 들어서 뭐 속도를 내더라도 뭐 한 시속 150, 160 정도 이하일 때와 네. 그 이상일 때의 어떤 차의 움직임이 주는 느낌이 크게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딱 한 그 정도 선까지만 좋은 느낌이 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되게 좀 헐렁한 느낌이 많이 나는 좀 그런 예. 특징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나온 차들 그런 느낌들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영역에서 네.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그런 특성들을 고르게 가져가는 그런 특성들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이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세팅의 수준이. 그 일반적이지 않은 속도에서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군요. 그렇죠.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독일 차들이 그동안 뭐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듬직한 느낌
그런 것들이 좋게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런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도 불안한 느낌이 적게 드는 그런 세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한 5, 6년 전 그 정도에 나왔던 국산차들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레벨까지 아니었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뭐 대등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따라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Oh, I wanna stay right here, chilling with my friends for another year.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Oh, come on, turn your hate into poetry, pain into power, enemies to friends, and your minutes into hours. I would walk away from the spotlight for the good life, for the good life. Send my best friend an apologetic text. He says to come over.